우리 1주차 2교시에서는 1교시에 이어서 거래와 계정, 거래와 분류,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1교시, 2교시 이 부분만 다 완벽하게 안다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만드는 거는 정말 쉬워져요. 그리고 회계가 너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고, 아마 제가 그 3교시 하고 2주차에는 회계 기본 개념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4주차 정도에 이거 다시 반복해서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공부하기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 교시에 이어서 우리 거래의 종류를 볼 텐데, 거래의 종류를 보면은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그리고 혼합거래가 있을 거예요. 교환거래라고 하면은 손익과 관계없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내 증감을 일으키는 거래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변의 상품 5,000원을 외상으로 샀어요. 그러면은 차변의 상품 5,000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5,000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것도 해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보면은 상품이 자산이니까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부채잖아. 그러면 뭘 해볼 수 있어요? 부채의 증가. 이렇게 해서 거래의 결합관계도 여러분이 만들어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여러분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 붙여놓기 하고 2번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일단 거래의 결합관계는 나왔고, 여러분 여기 자산의 증가라고 했으니까 상품은 자산이란 뜻이죠. 외상매입금 부채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교환거래라고 하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손익, 수익과 비용에 관계없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왼쪽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이면 우리가 이거를 교환거래라고 여러분들이 분류해 주시면요. 아마 전산회계 같은 것에서 이거 배웠을 거예요. 전산회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했지만 전산회계라든지 AT라든지 전산회계 운용사 같은 거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이론에서. 같이 공부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손익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과 비용이 발생이 동반되는 거래예요. 얘는 좀 지워버리자 좁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임직원의 급여 현금 5,000원을 임직원의 급여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급여는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내가 쓰면 비용의 발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급여 비용 손익계산 항목이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럼 자산이 줄어들었네. 자산의 감소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이니까 우리가 얘가 지금 뭐예요? 자산이니까 대변으로 가 있는 거.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차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럼 거래의 결합관계 찾으시오. 그러면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손익거래라는 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함과 수익, 비용이 동반되는 거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한쪽은 여러분 한쪽 대변이나 차변 쪽 한쪽은 재무 상태표 항목이고요. 다른 한쪽은 손익계산서 항목
계정 과목이면 우리가 이거를 손익거래 이렇게 불러줘요. 이렇게 찾으면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익거래냐 교환거래냐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혼돈이 안 나오는데 항상 내가 시험 문제 풀어주거나 대답해봐 그러면 손익거래와 혼합거래를 혼돈을 해. 어떻게 혼돈을 하냐면 한번 볼까요? 지금 혼합거래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교환거래 지우고 혼합거래 같은 경우에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여러분이 혼돈을 하니까 모르면 차입금하고 대여금 나오면 무조건 혼합거래야. 그냥 그렇게 찍어. 뭐 운용사 같은 거 시험 보고 이럴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무제표 작성이니까 찍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작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 차입금 5만 원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혼합거래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거를 지금 현금 5만 5천 원이지만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있죠. 현금 5천 원 여기 5만 원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 거래 한번 살펴볼까? 얘 거래를 보면은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단기로 빌렸던 돈을 갚았어. 현금 5만 원. 그래서 여기는 부채 감소 이렇게 들어갈 거고 왼쪽은 오른쪽은 현금이니까 자산 감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재무상태표죠.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얘도 BS 재무상태표 항목 얘도 BS 하나는 부채적이니까 얘도 BS 얘는 대문자로 자 BS 이렇게 해서 둘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그러면 둘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면 여러분 교환거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자, 비용의 발생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현금 5천 원은 자산이 줄어든 거니까 자산의 감소죠.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비용 발생은 손익계산서 항목, 얘 지금 현금은 재무상태표 항목이에요. 그럼 하나는 손익계산서, 하나는 재무상태표니까 손익거래. 이렇게 지금 봤더니 한 거래 안에 1번 교환거래, 2번 손익거래 두 개 숨어 있네 여러분. 교환거래 하나, 손익거래 하나 이렇게 지금 숨어 있는 거 보이죠? 제가요 다시 표시할게요. 그래서 한 거래 안에 이렇게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같이 숨어 있는 걸 우리가 혼합거래 이렇게 불러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이해 안 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제가 수업해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반복 수업할 때는 문제 안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봐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제가 상황 봐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고 있다고 치면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설명만 좀 빠르게 지금보다 말을 2배 빠르게 지금 배속을 0.5로 줄였어요, 여러분. 원래 1배속은 돼야 되는데 계산하는 거라서 첫 주자라서 제가 말을 0.5 이렇게 줄였습니다. 나중에는 1배속 1. 조금 빠르다 싶으면 1.5배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다음과 같은 거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로 이루어진 거래는 했어요. 이렇게 찾으래.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럼 둘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네. 교환거래네. 이거를 우리한테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비품 100만 원어치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걸 답으로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네. 그럼 비품도 재무상태표, 현금도 재무상태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교환거래 맞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풀어볼까요?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단기 차입을 했다 했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내가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지만 빌린 거잖아. 단기 차입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고 여기는 부채가 증가하고 그래서 얘도 교환거래는 맞는데 지금 뭐예요? 얘는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의 교환거래죠. 여기 3번은 500만 원을 출자해서 상품 매매업을 시작을 했다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에 현금이 500만 원 들어왔고요. 그럼 얘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상품 매매업을 시작했다고 출자를 했다니까 자본금. 여기는 자본 증가. 얘도 재무상태표, 얘도 재무상태표, 얘도 재무상태표니까 일단 교환거래는 맞죠. 그래서 교환거래이나 지금 뭐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아니라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돼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고 했으니까 얘도 상품, 외상,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야? 자산의 증가. 우리 여러분 지금 재무제표 작성할 때 분계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한테 분계 주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계를 계속 해줘요. 물론 제가 여러분 그 7주차 정도에 프리뷰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우리 오프 때 만들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거 만들어 오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제가 리뷰를 해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우리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내과 재무제표 만드는 거 되게 재밌어야 돼.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자산 증가,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그래서 얘도 재무상태표, 얘도 재무상태표니까 교환거래는 맞는데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아니어서 답이 1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보면은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손익거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우리 회사에 이게 늘어나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우리 회사에 현금 들어오면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여기 있다 여러분. 현금 들어오면서 외상 매출금 나가니까 교환거래. 계약 이번에 매매 계약 체결 이건 거래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계 당연히 없고요. 세 번째, 보관 중인 약속 어음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현금 들어오고 받으러 옴 나갔어요. 이거 교환거래. 월세를 지금
건물에 대한 월세를 현금으로 냈네? 그럼 월세는 임차. 월세 받는 거는 임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차료, 비용의 발생, 현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 부분은 써줘야겠다. 자, 얘는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손익거래네? 그러면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개 더 풀게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분계, 전기 이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3번째 문제는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했으니까 이거 뭐냐면 교환 거래는 이런 뜻이에요. 거래 찾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똑같은 거니까 제가 먼저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손익거래는 이런 뜻이에요. 손익거래 찾으시오 이런 뜻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출제가 자주 돼. 자, 보자. 제가 25분에 끊고 싶은데 1교시, 2교시는 50분씩 할게요. 왜냐하면은 3교시부터는 계속 내가 화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끊고 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일단 가에 보면 상품 매출하고 당사 매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매출과 관련된 운임은 운반비라는 계정을 쓰죠. 그래서 운반비라는 계정이 생기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이제 생기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운반비는 비용이고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지금 뭐예요? 비용 발생 칸이 적어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산 감소. 자, 이러면은 하나는 손익계산서, 하나는 재무상태표니까 이거 무슨 거래? 손익거래. 답 아니네. 자, 두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당사 매입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이라고 쓰죠. 상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둘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니까 무슨 거래? 교환거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세금과 공과 현금. 세금과 공과는 우리가 비용이니까 판매 관리비니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러면 얘는 손익거래다. 이거 표시를 다시 구분해서 해줘야 되겠다. 보라색은 우리가 교환거래, 노란색은 우리가 손익거래. 여기는 땅 사고 취득세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취득세 등록서에는 우리가 땅이라고 써야 되니까 토지, 현금 이렇게 되니까 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럼 얘는 우리가 교환거래 되겠네요. 우리 교환거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보라색을 찾아주면 되니까 라. 답은 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쉬지 않고 50분을 말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말을 하면 여러분하고
얘기도 하고 쉬는 시간도 갖고 하는데 지금 3시간이면 150분 쉬지 않고 말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4번 문제 풀고 여러분 내가 문제 줄 테니까 잠깐 풀고 있을 동안에 제가 5분은 안 되겠다. 한 1, 2분 정도 여러분이 풀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내가 풀어주고 할게요. 자, 여기서는 손익거래에서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기 반대죠. 여기 지금 노란색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나왔었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가와 라가 아니고요. 가다. 잠깐만요, 여러분. 가다 맞죠? 가다. 라가 아니고 가다. 여기 있네요. 내용이 좀 틀리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내가 해놓고도. 자, 상품 매출하고 매출 운임, 운반비, 현금. 땅을 사고 우리가 취득세, 토지, 현금. 본사 건물의 재산세, 세금과 본과 현금. 상품 매입하고 매입 운반기 순서만 바뀌었네요. 상품, 현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학습활동 문제 제가 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세요. 제가 1, 2분 있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물 마시고 1, 2분 있다가 풀어줄게요. 여러분 지금 풀어보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보여야 되는데 실시간. 우리 리얼하죠? 물 마셨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학습활동에서 회계상 거래를 모두 찾아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래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주문, 약속, 뭐 담보 이런 것들이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절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했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여기서 약속 뭐 이런 거는 거래 아니겠죠? 일단 표시해 볼게요. 담보 거래 아니겠죠? 그 다음에 계약 거래 아니죠? 또 뭐 거래 아닌 거 있나?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인 거, 돈 잊어버린 거 거래죠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번에는 계약 이거 거래 아니다. 계약 거래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물건 샀어요. 거래. 재해로 건물 일부가 파손됐어요. 거래. 상품 운송 중에 파손됐어요.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도 노란색. 비품 여기도 거래니까 노란색. 월세 요거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 4개니까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자, 일단 이 4개는 거래예요. 분개도 해볼까요, 여러분? 현금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재해로
원래 이렇게 현금 뭐 1,000원 분실하고 이런 거는 잡손실 이렇게 잡아줘도 되니까 이렇게 잡을까? 잡손실 1,000원 너무 작잖아. 1,000원이라고 쓸게요. 1,000원 잡손실 현금 1,000원 이렇게 하면 100원이라고 할까? 자 100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또 이것도 해볼까? 이제 분개가 됐으니까 거래란 말이야. 분개가 되면 거래야. 분개 안 되면 거래 아니라고 했죠. 우리 하는 길에 거래의 결합관계 중요하니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계약은 거래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서 외상 구입은 거래라 그랬으니까 얘는 해보도록 할게요. 외상 구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차변의 비품, 대변의 외상, 비품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미지급금. 혹시 앞에서 내가 착각하고 비품을 외상 매입금이라고 썼으면 여러분들이 정정해 주세요. 우리가 영업과 관련된 물건만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고 쓸 수 있고 그 외에 전부 다 뭐예요?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죠. 혹시나 그랬다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거래 결합 관계.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 수 있다. 얘 자산과 부채니까 교환 거래 이것도 해볼 수 있다. 여기는 손익거래 이것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연습을 조금 해보면은 모든 과목이 저희 회계는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파손. 자, 우리 건물 파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해볼까? 건물 파손이 됐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 똑같다. 앞에 위에하고 재해 손실. 그 다음에 건물이 나가니까 건물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그래서 손익거래. 얘는 말로 할게요, 여러분. 칸이 모자라서. 그 다음에 상품이 파손됐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해 손실. 그 다음에 상품. 그러면은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얘는 손익거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난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계와 전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분계와 전기, 분계는 이제 거래가 일어났죠. 거래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했죠. 거래라고 판단이 됐으면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하는 걸 우리가 분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볼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나면 우리 계정 기입 원칙 아까 거래 파료소 이거 긋고 하면 16개 나왔죠.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입을 하는 거 기록을 하는 걸 우리가 분계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처음 분계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거래가 일어나면 어느 쪽에 쓰지? 왼쪽에 쓸까? 오른쪽에 쓸까? 이거 하는 게 우리 이제 계정 과목을 일단 결정해야 돼요. 어느 계정을 쓸까? 지금 내가 물건을 깼는데 아까 현금을 잊어버렸는데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현금을 잊어버렸는데 계정 과목 뭐 쓰지? 뭔가 잃어버렸으니까 손실은 손실인데 뭘 쓰지? 우리가 아까 잡손실 썼잖아요. 화재 일어났을 때는 재해 손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재해라고 하면 되고 금액이 작으면 잡손실 할 거니까 이렇게 계정 과목 결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결정을 했으면은 왼쪽에 쓸 거냐 오른쪽에 쓸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이걸 대차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여러분? 이거는 거래 파료소에 의해서 우리 대차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 이렇게 결정하면 돼. 그리고 나서 금액 써주면 우리가 분계. 거래 10개 주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분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번, 20번 반복하는 이유가 이렇게 줘도 여러분이 못 만들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0.5 배속으로 지금 이거를 하고 일단 4주차 정도에 다시 1배속으로 화면 보여주면서 여러분이랑 나랑 같이 이제 하고 또 만나서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반복. 무조건 그냥 보면 쉬워지게. 자, 전기 분계장에 기록된 분계를 총 계정 원장에 옮기는 게 이제 전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기할 때는 분계장에 기록된 분계에 해당 계정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한 거는 하는 거는 지금 1교시, 2교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조금 슬렁해도 되고. 분계장에 기록된 분계에 해당 계정 찾기, 차변의 계정 금액, 해당 계정 차변에, 대변의 계정 금액, 해당 계정 대변에, 그리고 뭐 총계정 원장 적요란에 상대 계정 과목 기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이 뭔 소린지 몰라.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분계장에다 분계를 막 수십 개 모아놨잖아요. 근데 이걸 모아놨는데 야, 너 지금 현금 얼마 있냐? 이렇게 내가 물었어.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까지는 한 500원 있었는데 오늘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 얼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달치, 두 달치, 1년치 모아지면 더 모르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는 작업이 전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여러분한테는 공 모으기 작업이라고 해. 처음에 막 돈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전부 다 공을 막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넣고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쭉 넣고 돈을 막 하고 분계장에 넣는데 공을 이제 분계장에 넣는데 우리가 확률할 때 우리 뭐 산수 시간에 보면은 그 빨간 공, 파란 공 하잖아. 공이 주머니에 담겨 있는데 너 공 몇 개야? 빨간색 몇 개야? 빨간색이 몇 개지? 공은 50개인 건 알고 있는데 빨간색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내서 세봐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 전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때 그때 대답하기 위한 거. 지금은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 지금 거래 4개 나왔어요, 여러분. 이 4개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 분계, 연계 관계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한번 볼게요. 분계와 전기라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 분계의 연계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분계에서 거래를 주면서 분계와 연계 관계를 해서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우리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자,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거래의 분계 연계 관계에서 이제 거래가 주어졌어요. 현금 50만 원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를 했으면 요거는 우리 아까도 풀어봤던 거예요. 차변에 현금이 50만 원 들어오면서 대변에 자본금이 50만 원 생겨났어요. 자산의 증가, 우리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의 결합관계도 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상품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내가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상품 2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상품 2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2만 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이제 거래 분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4개만 갖고 할 거예요. 거래 상품 33만 원 외상으로 매출하다. 지금 하는 거 중간고사에 여러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이 안 주면서 거래 주면 분개해야 되고 전기해야 되고 시산표 만들어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지금 거래를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가 없고 지금 이거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1시간 내에 여러분 시험 못 풀어요. 장담하건대.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반복 수업하긴 하지만 제가 7주까지 해보고 여러분이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제가 몇 개는 이렇게 써주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3만원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3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3만원. 이제 분개 끝났어요, 여러분. 분개 끝났으면 전기를 할 거예요. 전기는 주머니 지금 공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다 모아져 있어가지고 빨간색들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분리하는 작업이 전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공 숫자만큼 일단 주머니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금이라는 공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표시된 거는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주머니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현금이라는 공, 자본금이라는 공. 그러면 얘 1번 번호 한번 붙여줘 볼까? 몇 개 필요한지? 자, 1. 이거 혼돈될라 또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면 문자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붙여줘 볼게요. 문자표 삽입. 갑자기 삽입하려고 하니까 삽입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1. 자, 주머니 몇 개 만드는지만 볼게요, 여러분. 2. 문자표 하려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찾는데. 자, 1, 2, 주머니, 상품 주머니, 3. 현금은 있으니까 주머니 필요 없고, 상품 있으니까 주머니 필요 없고, 주머니 4. 자, 여기 외상 매출금 없죠? 주머니 5. 상품 매출 주머니 6. 이렇게 공 숫자만큼 일단 전기하려고 하면은 공 숫자만큼 주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 주머니 1번 여러분 자 만들었어요. 주머니 1개. 그 다음에 자본금 주머니도 내가 만들었죠. 주머니 2개. 그 다음에 또 상품 주머니 만들었죠. 주머니 3개. 공 숫자만큼 만들 거예요. 칸이 적어가지고 이제 주머니 또 4개, 5개, 6개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이 뒤에 주머니 외상 매입금 5개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 또 가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 5개 주머니 여기 6개 이렇게 해서 주머니 만들었어요. 여기로 다시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6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막 섞여 있잖아. 빨간색, 노란색 큰 주머니에 섞여 뽑았어. 그랬더니 현금이라는 공이 남았어. 그럼 현금 주머니에다 넣으면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기 자본금이 나와서 자본금 주머니에 넣으면 되죠. 빨간 공이 나왔으면 빨간 주머니에, 파란 공이 나왔으면 파란 주머니에, 노란 공이 나왔으면 노란 공에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현금부터 보면 이렇게 분계를 딱 보고 반으로 딱 나눠서 여러분이 이제 분계를 이렇게 볼 거예요. 반쪽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차변 대본 보고 왼쪽에 현금이라고 있는 거 다 찾으면 돼. 그럼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죠? 여기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주머니 여기 두 개가 보여요. 왼쪽에는 지금 5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그대로 5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자, 계정 과목 다 찾기 양쪽에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금액 왼쪽에다 써줘요. 그 대신 계정 과목은 반대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 이유는 반대로 써야만이 나중에 여기 위에 현금이라는 게 있죠. 왼쪽에 글씨가 있을 때 왼쪽에 내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리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 현금, 자본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지금 찾아보니까 10,000원이 있었잖아. 금액은 그대로 써주고 계정 과목은 반대 상품을 써줘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내리면 오른쪽에 글씨가 있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를 우리가 얘를 어디로? 오른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차변의 상품, 현금. 그래서 여기 전기에서 분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분계의 내용을 알 수 있어. 이번 분계가 상품 10,000원, 현금 10,000원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을 반대를 써줘요. 자, 1번 하나 끝났고요. 2번 주머니도 채워보자. 2번 주머니는 자본금이라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이 있는 것들을 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왼쪽에 자본금이라는 거 없어. 오른쪽에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있네? 그럼 이제 이거 갖다 넣어야죠. 50만 원 그대로 넣어주면서 어떻게 금액 계정 과목은 반대. 금액은 그대로 넣어주고 계정 과목은 반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에 글씨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이 자본금이 여기로 우리가 내려오면 우리 그대로 분계가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이제 분계장에 가지 않고 우리가 분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품이라는 자산도 우리가 찾아보면 왼쪽에는 두 개 있어. 2번 거래에 있어요. 3번 거래에도 있어요. 금액은 2번 거래는 10,000원이고요. 3번 거래는 20,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정 과목은 반대로 해주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현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고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금이라고 썼으니까 얘가 상품이 어디로 내려올 수 있죠? 두 개 다 글씨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00원, 현금 10,000원. 2번 거래 그대로 나오고요. 차변에 상품 20,000원, 외상 매입금 20,000원. 3번 거래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은 반대를 써주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기 이렇게 부르죠. 나머지도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4번도 보면은 거래를 이제 찾아볼 건데 거래 없잖아요. 안 보여요, 교수님. 난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자, 내려볼게.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이쪽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20,000원 이게 지금 3번 거래예요. 얘 어떻게 우리가 대변에 글씨가 있으면 대변으로 딱 긋고 대변으로 내려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게 3번 거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에 뭔가가 있으니까 4번 거래 우리가 찾아볼까?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오겠죠. 외상 매출금. 자,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30,000원. 얘 지금 왼쪽에 글씨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왼쪽으로
와보면 그대로 우리가 분계가 된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3만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3만원, 이게 4번의 분계예요. 요거도 똑같은 거니까 얘는 대변의 글씨가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는 어디로 내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변으로 내려줄 수 있죠. 상품 매출. 그러면 얘도 4번 거래고 얘도 4번 거래니까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반대 계정 과목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전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전기를 해가지고 전기를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시산표라는 걸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너무 길죠? 25분씩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학교는 25분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50분씩. 목이 아프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보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보고 돌아다니고 이래야지 하는데 나 혼자 여러분도 못 보고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한 개씩밖에 없잖아. 여러분 공부하려고 한 개씩 주고 또 시험 보려고 한 개씩 주니까 하나씩밖에 없잖아. 근데 실제로 한 달 정도 모아놓으면요. 들어온 현금이 왼쪽에 다 모아지겠죠. 이렇게 들어온 현금, 여기는 나간 현금, 이렇게 계속 모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씩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자산에서 왼쪽 나간 거를 들어온 거,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이잖아. 그래서 들어온 거 여기 왼쪽에서 증가한 거에서 감소한 거, 나간 거 지금 오른쪽 대변을 빼줘요. 그러면 50만 원에서 만 원을 빼주면 49만 원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에 매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매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합계 밑에 있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건데 내가 여러분 하려고 따로따로 다 떼놨어요. 그래서 지금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면은 시산표가 잔액 시산표가 있고 합계 시산표가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합계만 있는 게 합계 시산표예요. 잔액만 있는 게 잔액 시산표예요. 다 나오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고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요. 잔액 시산표를 가지고 만들어요. 자, 그래서 시산표는 가운데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일단 하나 현금만 해보면 지금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여기 있고 지금 들어온 게 얼마예요, 여러분? 50만 원이죠. 그래서 들어온 게 50만 원. 나간 게 오른쪽 대변 우리가 얼마였지? 이렇게 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남은 거 얼마지? 잔액 저희 뭘로 할까? 보라색. 자, 49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잔액은 항상 자산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 아까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했잖아. 자산의 잔액은 항상 어떻게? 차변에. 그럼 부채는 대변에. 자본은 대변에.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게 시산표예요. 자, 한두 개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자산부터 정리할 거라서 4번부터 정리할 거예요. 외상 매출금과 이제 상품이 있는데 요거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외상 매출금이 번호가 제가 빨라서 외상 매출금부터 재무상태표의 순서가 더 빨라가지고 얘는 재고자산이잖아. 얘는 매출채권이잖아. 그래서 얘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얘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보면 차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 내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해봤어. 차변에 외상 매출, 얘 이렇게 내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 근데 왼쪽에 저기 외상으로 물건 판 게 3만 원어치 있는데 우리가 나간 거 하나도 없죠. 빵원이죠. 3만 원 마이너스 빵원. 그럼 잔액은 얼마야? 아직도 3만 원. 어디에 있어? 차변에 있죠. 그거 그대로 기록해 보면 여기 외상으로 물건 3만 원어치 팔았는데요. 아직 하나도 못 받았어요. 빵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잔액, 외상 매출금 잔액 3만 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으로 가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왼쪽에 2번과 3번에 상품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록할 때 얘를 왼쪽에 글씨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여기에 상품 만원, 현금 만원 이렇게 됐고 2번 거래가 3번 거래는 상품 2만원, 외상값 2만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일단 상품만 정리를 해볼 거니까 상품이 총 얼마치 들어가지? 만원, 2만원, 3만원어치 들어왔고 나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상품 나는 3만원이에요. 그래서 3만원 들어왔고 나간 거 없어요. 빵. 그래서 3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총 자산은 다 더해보면 여기는 56만 원이고 여기 만원 나갔기 때문에 잔액은 55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만들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55만 원 나와야 돼. 쭉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해서 만드는 이제 작업이에요. 그래서 잠시 저희 이제 뭐 이어서 3교시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네요.